연끌족들이 밀집한 지역에 집값 하락폭이 크고 연체율도 높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.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. 최소 3년 이상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뭐 연끌족들이 뭐 노도강 이래가지고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 요런 쪽에 뭐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얘기하는 아파트들 연끌에서 많이 샀습니다. 연끌의 의미가 뭡니까? 연까지 끌어모은다 라는 의미죠.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은 겁니다. 그러면 남은 여력이 없죠.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금세 휘청거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뭡니까? 다큐, 시사 다큐 이런 것들을 보면, 연끌족들의 삶이 어떤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. 잠실에, 재건축 아파트를 샀대요. 그동안에, 집값이 또, 분양권 시세가 올라가지고 돈 벌었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, 알고 봤더니, 이주 지원금에 대한 무이자였는데, 이자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생돈을 내야 된다. 이런 얘기들. 그리고,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 한 1억 5천이 여기라고 했는데 봤더니 추가 분담이 4억으로 늘었다. 이런 얘기들. 아니면 그조차도 전세를 끼고 샀는데 전세금이 하락해서 3억을 돌려줘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. 집이 8억이라고 해서 샀는데 집값이 7억으로 6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금융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? 가만히 안 있습니다. 일부 원금 상환 요구하고 일부 원금 상환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? 당신은 금리가 5%죠. 가상금리 3% 더 내세요. 4% 더 내세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네.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? 깎아주세요. 금융권이 그럼 깎아줍니까? 안 깎아주죠.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. 그렇게 금리 올리면 연체될 수밖에 없고 또 일을 대해가지고 허덕이면서 어떻게든 메우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쉽냐고요? 쉽지 않죠. 많이 어렵습니다. 결국에는 미치는 거죠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? 괜찮을까? 여러저래 고민 많이 하겠지만 뒤집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죠. 절대로 괜찮을 수 없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? 미치는 거죠. 힘든 거죠. 답이 안 나올 겁니다.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잘 판단해야 됩니다. 절대로 그냥 뭐가 되지 않습니다. 겁나죠? 두렵습니다. 겁나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삶을 지켜냅니다. 연끌족들 노도강이 대단한 것처럼 해서 대거 뛰어들었죠. 이미 그들은 그렇게 그 관련 업계와 가짜 전문가들, 금융권들이 만든 거대한 사익억에 걸려든 겁니다. 제 후배 중에도 있습니다. 8억짜리 집을 5억 대출받아서 산 이가요.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 9천 대출, 4억 9천 5백 대출한 후배도 있고요. 저기 강북 쪽에 집을 두 채를 사서 대출을 9억을 내고 11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는 지인도 있습니다. 다 제 7채 집을 가지고 있는 지인도 있고요. 10채 샀다가 한 3채 정리하고 7채 가지고 있는 지인도 있고요.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샀을까? 라는 생각이 들죠.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정말로 저처럼 기가 얇고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연끌하고 비투하던 그 시기 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.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유튜버 박공기 선생님 같은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저도 이제 반성하고 삶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를 배웠다라는 것. 그게 어쩌면 제가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,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많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잘못을 많이 하려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. 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매일같이 찍어서 올립니다. 어떤 이들은 절 두고 비아냥거리고 한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. 거기에서 얼마 번다고? 얼마 못 벌죠. 거의 버는 게 미미하죠.
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내다보려고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댓글을 보고 사람들의 이제 주변 이 얘기들이 어떤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는 것. 요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이상의 이제 많은 배움을 이제 얻고 있는 거죠. 뭐 가끔씩 댓글 달아주는 이제 분들의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반성하기도 하고 또 많이 깨우치기도 하고 하니 매우 큰 거죠. 집값이 하락이 심해진다. 연체가 높아진다. 라는 건 저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폭탄이 터진다라는 의미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.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. 그리고 연끌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개개인들, 자기 자신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삶이 어렵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착착착 뭔가를 해가지고 금세 큰 돈을 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. 참 만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. 지금은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. 경제적인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2023년 5월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어떻게 됐습니까? 동결을 했죠. 미국은요? 미국이 동결할까요? 미국 현재 5.25인데 미국은 5.75까지 갈 수도 있다. 2번 더 인상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. 2번 이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한국 별일 없겠습니까? 한국 뒤집어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? 한국은 현재 하반기에 8월 달에 기준금리 내린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. 왜 파다하겠습니까? 왜? 어떤 식으로든 뭐 부담을 줄여줘서 뭐 망가지는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렵죠. 쉽지 않습니다.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뒤집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꽤 무서운 시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. 집값 하락하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뭐 이래저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악하고 충격에 휩싸일 거다. 그럴 때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? 절약하고 대비하고 세상이 무서운 줄 알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,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지 흥청망청거리고 나 부자야, 나 잘나간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습관이 안 바뀌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연결적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